안녕하세요. 어퍼TV 박수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금리 인하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제 나름의 분석과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5월 23일 날 한은 총재 물가 상승률 2.3에서 2.4 확인이 되면 금리 인하 시점을 논의하겠다, 이런 이제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5월 23일인데 지금 이제 7월 달 6월 달 물가 상승률이 나왔죠. 그게 이제 얼마로 나왔냐면 2.4%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2.3과 2.4% 사이에는 금리 인하 시점을 논의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2.4가 좀 빨리 나오긴 했습니다. 예상치로는 뭐 2.6%를 상회하는 뭐 그 선에서 이제 올 하반기까지 유지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판단했었는데 2.4가 나왔어요. 근데 그럼 2.4에서 7월 달은 언제 어떻게 나오겠냐라고 하는데, 제 예상으로는 7, 8, 9월, 10월 달이 되면 아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한국 소비자 물가 CPI 2.4%로 돼 있죠. 2.4%가 이제 이번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달은 2.7%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2.6%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지도 않게 2.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8, 9, 10 이렇게 앞으로 하반기가 가면서 CPI 지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예상이 되느냐, 이게 이제 CPI라는 게 전년도 대비 상승률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7, 8, 9, 10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7, 8, 9 이제 요 분포대로 이제 갈 건데, 8월 달이 낮죠. 8월 달. 작년 대비 7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하회를 한 거예요. 작년 8월 달이 지수가 좀 낮죠, 유독. 이제 7월 달 CPI는 조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작년에 2.3%로 너무 낮았기 때문에, 만약에 2.3%로 더 내려간다면 9월 달, 10월 달은 작년이 높았어요. 3.4, 3.7이기 때문에 만약에 8월 달 CPI가 2.3 아니면 2.4까지 유지가 돼도 이거는 지수가 9월달, 10월달은 더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2.1%, 2.0%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CPI 발표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점을 저는 한 10월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지수 때문에 그래요. 이제 2.7, 뭐 2.3, 그러니까 작년에 2.7, 2.3, 3.4 요 높았던 구간에서 올해는 이제 하락하는 구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PI 지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서 얘기했던 2.3, 2.4에 대한 CPI 지수가 이제 충족이 되니까 금리 인하 시점을 지금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뉴스에 나온 게,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보면 한국은행 총재 언급 물가 2.4 왔다. 금리 인하 깜빡이 켜지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4라는 이 물가는 뭐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기다려왔던 물가죠.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생각보다 좀 빨리 논의가 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항상 말씀하셨던 금리 인하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영향을 안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은, 미국은 이제 파월 의장이 PCE 물가,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게 이제 2.6%까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7월 달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7월 달에도 떨어지리라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은 이 CPI 물가나 CPI 물가보다도 노동지수, 실업률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면 지금 미국은 실업률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는 점점 잡혀가는 추세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실업률과
구인 건수는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합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실업률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실업률이 지금 이제 4.0, 이제 4.1을 돌파를 했는데, 이게 이제 주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중요한 지수가 있는데 5월 달까지는 3.9 이하로 계속 유지가 돼 있었어요. 근데 6월 달부터 4.0, 지금 7월 달에 4.1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4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른 경제 지수를 보면서 예측할 수가 있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준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샴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과 12개월 내 가장 낮은 3개월 평균을 내서 그 차이가 0.5 이상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샴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네, 샴의 법칙을 보면 최근 12개월 내 가장 낮았던 작년 7, 8, 9월 달 평균을 내면 3.63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평균 4를 빼게 되면 지금 차이가 0.37%가 납니다. 이제 거의 이제 0.13%면 이제 5%에 이제 근접하는데, 이제 대충 제가 이제 계산성으로 해보면 지금 7월 달에 4.1이 나왔는데, 만약에 다음 달 4.2, 그 다음 달 4.3이 나오면 0.5%가 차이가 딱 납니다. 앞으로 향후 이제 2달 안에. 근데 이건 예상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계선까지는 왔다라고 해서 샴의 법칙에 의거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시점까지는 온 것 같다라는 거를 하나 볼 수 있고, 또 하나를 볼게요. 레버리지 곡선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구인율과 실업률과 반비례 관계에 있을 때 어느 시점이 되면 구인율이 계속 유지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곡선이에요. 그래서 그 곡선을 한번 보시면, 구인율 같은 경우도 지금 2020년부터 계속 여기서 최고치를 찍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실업률인데 요 4%인데, 지금 보시면 이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오다가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는 시점이 바로 변곡점이 요 지점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4.1%까지 와 있는데 4.5%, 요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실업률이 급격하게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 실업률 4%가 이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금리 인하 시점은 지금 미국에는 이제 9월 달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에 이제 대선이 이제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9월 달 가서 금리 인하 시점을 잡는 것 또한 연준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겠지만, 금리 9월 달에를 하지 않으면 그 이유로는 경기 침체 올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9월 이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예상으로는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점도 한 10월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8월 달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CPI 지수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7월 달이 이제 8월 달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8월 달 CPI 지수가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아마 8월 달은 조금 무리가 있고, 그 이유인 지표상으로 3개월 평균을 봐야 되기 때문에 10월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반기에 만약에 금리가 진짜로 인하하게 되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는 것도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금리 인하 시점을 잘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금리를 인하를 했다는 거는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건데, 그것 또한 그렇게 우리 시장에서는 좋은 호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시행을 하고 내년에 도래가 되면 일시적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불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황이 온다라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안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가 하락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내가 그거를 사야 되냐, 뭐 말아야 되냐, 뭐 불황이 오고 하면 부동산 가격 뭐 폭락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뭐 폭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그 금리가 떨어지는 시간으로 오면 두 가지 현상으로 올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 기대감으로 그 거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 악화로, 그래서 시장에 그 자금이 뭐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시장 경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거래가 조금 그 활성화가 되지 않을 그 시기도 같이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를 뭐 좋다 나쁘다는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나의 시점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현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경기 침체가 와도 내가 그거를 1년 2년 동안 극복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안정적인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떨어지고 모든 게 다 오르고, 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오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 인하 시점은 부동산 그 관점에서 봤을 땐 굉장히 호재예요. 그래서 그 호재를 눈여겨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내가 원하는 그 물건지, 그 물건지에서 급매물이 나오는 것들이 얼마에 나오고 지금 얼마에 거래가 되는 건지, 그리고 현재 나의 시점으로 어떤 물건을 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좋은 매수 타임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수록 그 급매물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생아 특례 대출,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그 저금리의 그 대출을 활용한 그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도래가 되는데, 금리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금리가 다 떨어지고 나서는 그 타이밍이 됐습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도 그 타이밍을 그 갖는 시기가 저와 다른 분이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낮은 금리 때 매수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다른 분도 그 타이밍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들이 모이면 그게 수요가 급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급증하면 어떻게 되죠? 네, 매매값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 수요가 급증하는 그 타이밍, 내가 적기라고 생각할 그 타이밍보다 조금 더 먼저 움직이시는 게 매수 타이밍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저로 나왔던 그 가격이 얼마인지 파악하시고, 가능하면 그 가격 언저리에서 구매를 하시는 그런 플랜을 꼭 짜서 금리가 떨어지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매수 타이밍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은 뭐 그 간단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권은 벌써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금리 인하 시기 벌써 은행들은 움직이고 있다. 요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